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21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한 변종덕 회장이 사제 $215만 달러를 출연해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한인 단체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한인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뉴욕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변종덕 전 회장이 비영리 단체 20일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변종덕 전 뉴욕 한인회장이 출연한 $215만 달러로 운영되며 $200만 달러는 기금으로 $15만 달러는 내년도 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비영리 단체 등록을 마친 20일 희망재단은 앞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한인 사회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위한 재정 지원 등 한인 사회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일 희망재단은 김준태 전 대한체육회 회장, 김용선 전 뉴욕 네일협회 회장 등 1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됐으며 변종덕 씨가 이사장을 맡게 됩니다. 한인들만 하더라도 불법 체류하면서 가족을 한국에 두고 또 여기서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암 선고에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여유가 생긴다면은 참 한인 사회의 힘든 분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20일 희망재단은 내년 봄 25명의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별 장학생 모집,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종덕 이사장은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와 신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1990년 21대 뉴욕 한인회장 재임 시 브루클린 처치 애비뉴에서 일어난 강도, 절도로 인한 한흑 갈등을 중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차기 회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던 뉴저지 한인회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손한익 전 코셈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다음 주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어제 저녁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손한익 전 코셈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손한익 차기 회장은 LA전자 주재원으로 근무했으며 주재원 모임인 코셈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뉴저지에서 축복 장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음 주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준 및 당선증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015년 박은림 회장이 27대 회장에 당선된 후 28대 연임에 이어 올해까지 임기 연장을 해 총 5년간 한인회를 이끄는 등 회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10일 뉴저지주 저지시티 주택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사망했는데요. 범인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약혼했던 사이로 반유대 단체이자 흑인 우월단체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뉴욕타임즈는 저지시티의 유대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범인 2명이 데이빗 앤더슨과 그의 약혼 여인 프랜신 그레이엄이라고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앤더슨이 온라인에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게재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일종의 반유대 단체이자 흑인 우월단체인 검은 히브리 이스라엘인 운동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은 히브리 이스라엘인은 흑인이 성서 속 유대인의 진정한 후손이며 백인이 아닌 흑인과 히스패닉인이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당국 관계자는 용의자가 빌린 벤 차량에서 두서없는 종교적 선언문 같은 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으로 쓴 성명서는 간단하고 횡설수설했으며 공격의 명백한 동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자신이 신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앤더슨은 군인 출신으로 10여 년 전 무기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유대인이 많이 찾는 코셔마켓을 처음부터 목표로 해서 총격 현장으로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하원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권력 남용, 의회의 탄핵 조사 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의 직무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탄핵당할 만한 위법 행위며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에 대해 전례 없고 단정적이며 무차별적인 저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탄핵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압도적이며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이번 주말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표결은 12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표결이 마무리되면 하원 전체 표결이 실시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하원 표결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조성 등 결과로 능력이 입증돼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공적 부조를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방 하급 법원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5일 공적 부조를 받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 찬성 2표, 반대 1표로 부분적인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제이 바이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위임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법원과 다른 기관들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현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바이비 판사는 또 의회는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헌법의 근거에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는 예비명령 해제에 대한 제9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메릴랜드 등 일부 연방 하급법원에서는 여전히 공적부조 규정의 효력에 대한 정지 예비명령을 유지하고 있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행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 공적부조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연방법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려는 새 공적부조 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각 주의 의료보험을 비롯한 공적부조 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항에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의 얼굴 스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시민권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련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5일 안면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시민권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연방국토안보부가 내년 7월 모든 공항과 출입국 시설에서 모든 여행객에 대한 얼굴 촬영 등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권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시민단체 및 입법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진 후 시민권자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년 정책 아젠다에서 해당 방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여권 소지자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항 등 출입국 시설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항에서 얼굴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3월 공항에서의 얼굴 인식 시스템에 신속한 설치를 주문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미 JFK를 포함한 20개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 입국자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패하면서 한때는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연방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 22,000명에서 6,500명을 늘린 수치입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미군 등 영내 주둔 중인 미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자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궤도차,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며 중국 기업 2곳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2020 인구조사를 위해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참여 방법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회가 팰리세이즈 팍 인구조사 자원봉사단들을 위한 교육을 오늘 팰리세이즈 팍 타운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크리스정 시장, 이종철 시의원과 팰리세이즈 팍 센서스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참여한 교육에서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는 2020 인구 센서스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 참여 방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 김동찬 공동사무국장은 뉴저지 내 한인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 지역구 정치인의 숫자와 연방 예산을 배정하는 인구조사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김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원장은 지난 2010년 인구 센서스에서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신분 노출 위험이 가장 컸다며 인구조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한인 자원봉사단을 통해 센서스 조사가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점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한인들이 뭐 팰리세이즈 팍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룸메이트로 사신 분들도 있고 뭐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 참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그 유권자 협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퍼뜨리는 거죠. 괜찮다, 꼭 해야 된다. 한인들이 이제 주류 타운에서 정치적으로도 주류가 됐습니다. 또 더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 우리 정말로 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한 분도 빠짐없는 그런 인구조사가 돼야 됩니다. 2020년 인구조사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센서스국 인구조사 안내장이 발송되며 이때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내장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집주인 또는 안내문을 받은 거주자를 통해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등록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 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웹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